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다들 한번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바꾸시고 이 일들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몇 번이나 바꿔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크게 인생을 바꾸는 관점이 결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결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 성인이 되고 30년 후에 결혼을 했거든요. 5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관점을 깨야 했겠어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이 50에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깰 수도 없고 이런 그죠? 많은 그 고민들을 했던 것처럼 제게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5년, 한 4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메나테크라는 사업을 딱 만났을 때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 일을 잘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계속 많은 분들께서 관점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관점을 바꾸라는 거야 라고 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저의 관점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살짝 말씀드리면은요. 딱 한마디예요. 여기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30년 했잖아요. 시스템이라는 지렛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이 시스템이라는 곳이잖아요. 이 시스템이라는 지렛대가 나에게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 도움을 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야 내가 성장하는 사업인 거예요. 내가 남을 돕지 않으면 결코 성공이라는 단어를 내 옷으로 입을 수 없는 사업이 이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겠어요. 아,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30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남을 밟고 올라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공간에 살다가 이런 아주 예쁘고 고급지고 우아한 시스템이라는 지렛대를 저에게 떡하니 주면서 자, 우리 한번 남을 도와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뭘까요?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복이 많아서 좋은 스폰서와 좋은 HMD라는 시스템을 만나서 어, 그룹에서 시키는 대로 스폰서가 이끌어주는 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관점을 바꾼 첫 번째죠. 여기에 보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이 시스템, 우아하고 고급진 이 시스템 속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한번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명단이라는 강의를 하잖아요. 관점을 바꾼 명단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요. 흔히 그 김밥집을 하나 하려고 해도 최소 평수로 포장만 해드려요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의 초기 비용은 들어요. 근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 돈 들어간 거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어, 들어간 게 있다 그러면 내 몸 건강해지려고 나한테 투자했던 내가 먹었던 그 메나테크의 아주 좋은 음식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제가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저에게 자, 이 사업을 저희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명단을 작성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내가 먹고 경험하고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달할 내 주변에 많은 내가 아끼고 경험했던 나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관점을 바꾼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양식을 아마 스폰서님을 통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라고 저도 2년 동안 스폰서님께 배운 것처럼 제 파트너들께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어떤 분은 5명을 적어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정말 한 50명 정도를 적어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처음에는 천차만별이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내 옆에 이런 사람밖에 없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도 5명을 적어오는 사람이면 마음을 제가 이해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은 5명을 적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아요. 정말 불편하지 말아요. 이 사업은 정말 재밌는 사업이에요. 왜냐면요. 명단이요. 자라나요. 아니 손톱도 아니고 발톱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닌데 명단이 자라난다니까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시스템과 스폰서와 함께 하면 없던 명단도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와 직장과 동호회와 혈연과 친지와 그중에서 저는요 친구도 1명밖에 없고요 직장 생활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동호회도 가입한 적이 없고요 혈연이라 그러면 언니 1명 있고요 친지라고 하면 아무도 연락 안 해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스폰서와 함께 재미있게 지내다 보면 친하게 지내다 보면 명단이 소록소록 1명씩 알까듯이 나오게 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1명, 2명, 3명 내 명단들이 늘어나게 되면요. 한 50명 정도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명단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먼저 만나볼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마치 직장생활 30년 차라서 명단 분류하는 것도 마치 조직도처럼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명단을 그리면 친구, 직장, 가족, 단체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면은 조직도에 보면은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친구 중에서도 센 놈을 먼저 적으시라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 중에서도 대표님부터 이름을 적었어요. 내가 거쳐왔던 직장 중에서 대표님, 가족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가족, 단체 중에서도 단체장을 적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다음 차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이름들을 쭉 적으면서요, 여러분,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름 처음에 적으면서 어떤 생각들 했어요? 생각들이 막 교차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얘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이런 얘기들,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름들을 계속 웃으면서 적었어요.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띠면서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이름들을 적으면서 웃으면서 적었어요. 얘가 나를 만나면 참 얼마나 아이고 생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적었어요. 왜? 그 웃음의 에너지가 그 친구한테 분명히 갈 거다. 그분한테 분명히 갈 거다. 나의 이 미소, 내가 이 긍정의 마인드가 그분한테 전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계속 제가 잘 그리는 동그라미, 하트, 뿅뿅 이걸 하면서 이름을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단을 적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명단을 분류한 다음에 가장 센 놈들, 죄송합니다. 센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먼저 하는 거죠. 왜 그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그거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단계에서 이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거절당하면 진짜 디프레션 빠지거든요. 근데 아주 센 분들 만나가지고 딱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정말 나랑만 만만하고 내가 좀 봤을 때 니나 나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아래로 보였던 처음에 그랬던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면 진짜 기분 안 좋아요. 한 사흘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하고 비스무리하고 나랑 그냥 좀 만만했던 사람들을 처음에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까이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꼭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 일인데 조금 측은지심이라는 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옷처럼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도와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세요. 긍정적인 게 어떤 거죠? 라고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명랑케어할 활발한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일단 명랑케어할 활발한 사람들을 저는 그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력갱생, 어떻게든지 내가 좀 건강을 해보려고 뭔가 건강이 무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남편 돈 쓰는 그런 경제력 말고요. 내가 돈 벌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성공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먼저 만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고생해봤고 자기 힘으로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성공자, 그리고 센 사람들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플랜 B를 찾고 있는 사람들, 뭔가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연락을 해야 돼요. 요즘엔 또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톡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만남을 했을 때 만나려고 나 정말 만나고 싶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짠 만남을 거절해요. 여러분 너무 이것 때문에 명단 작성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근데 사람들이 이 만남의 거절의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이 그림 앞에서 되게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만남의 거절이라는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해요. 정말 많이 성장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 이미옥 대표님께서 꿈과 목표 그 강의하시면서 저는 어떤 게 탁 와닿았었냐면 내가 막 사람들을 만나려고 차에서 안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더운 날 차 안에서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어딘가를 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늘 아래서 책이라도 보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주마등 같은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만남을 거절당했다. 아, 오늘 1시에 만나려고 약속했는데 12시에 나 있잖아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 이러면은 그죠 여러분들 그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의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니다라고 아까 이미옥 대표님이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은 주저앉을 때 누군가는 가능성을 발견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거절했을까? 내가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참나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을 처음에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비스무리한 거라도 이해가 되면 다음번에 또 만남을 주선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할 때 내가 누군가는 가능성을 발견한다라는 거 이거를 할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렛대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만남이 거절됐을 때 스폰서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왜? 내가 10번 주저앉아도 아까 조수연 대표님이 내가 이거 관두려고 할 때 정일자 대표님 만나러 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시스템 안에 내가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도 시스템 안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스템 안에 내가 시스템 안에 발을 담그고 있고 스폰서가 너무나도 열심히 내 앞을 향해서 등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 사업은 절대 안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내 모든 파트너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이 시스템에 발을 담그고 내 스폰서가 나를 끌고 있으면 이 일은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만나기 전 1시간 전에 나를 거절했던 사람을 만나면 나 만나려고 했던 그 시간이 비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했었고, 그 사람의 가정사는 어땠었고, 그 친구가 나를 예전에 만났었을 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한번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내가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바로 1시간 전에 거절했으니까. 그럴 때 톡으로 아주 진솔하게 그 친구에게 문자를 남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참 부족했던 부분이 있네. 내가 너를 못 배려했던 부분이 있네. 이걸 쭉 적어 나가면 그 친구,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만남을 얘기를 해보면 다음번에 만남을 하면 그 친구가 만나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는 그 친구를 향한 집중적인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계속 그려가면 된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만남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만나기로 했으니까 전날 확인을 꼭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 어떤 마이 스토리를 해야지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첫 만남인데 당장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면서 어떤 시스템에 조인을 할지 한번 내가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카탈로그는 꼭 챙겨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어떤 제품을 주면 좋겠다라고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제품들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할 때 듣고 나면 잃어버리는 나이가 저는 55세라서 잃어버리는 나이가 돼서 꼭 다이어리를 챙겨가고 그 바로 앞에서 적으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서 제가 키포인트로 탁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은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고 다이어리를 들고 화장실을 가서 적어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한 말씀 중에 꼭 적어서 다이어리를 들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아까 너가 이런 말들 했었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챙기는 이유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적기 위해서 다이어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첫 만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야 되는 날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친해져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꼭 다이어리를 챙기시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만났어요, 여러분. 만남에는 저는 4가지의 단계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나야겠죠. 어떤 공간에서 만날까요, 여러분? 아주 밝고 기분 좋은 공간에서 만나세요. 어떤 사람도 아주 우울한 단계에 있더라도 카페 우중충한 저녁에 그냥 시간에 카페에서 만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밝고 아주 기분 좋은 공간에서 만나시고요. 만나고 난 다음에 꼭 다음 약속을 만드셔야 되고요. 다음 약속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톡으로 그걸 남기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다시 한번 문자를 딱 남겨두는 거죠. 약속을 한 시간에 그 자리에서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48시간 내에 꼭 애프터를 하셔야 돼요. 톡으로든 전화로든 어떤 형태로든 그분하고 나는 이러해서 참 좋았어라는 내 마음을 먼저 전달하시고 그분의 애프터를 받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애프터를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그 다이어리에다가 꼭 남겨두세요. 자, 이제 만남과 대화예요. 만남을 했을 때 제가 아까 2번째 단계였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다 여기 녹아나 있는데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면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궁금한 질문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들을 무엇인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짧게 대답할 때 아주 진솔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두고 그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 보기 좋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아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단어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자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첫 만남에서는 상대가 70%를 말하게 하고 집중해서 경청하세요. 아주 중요한 첫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과 대화에서 요 네 가지를 제가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처음에 만나면 마이 스토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이 스토리는 일단 솔직하셔야 되고요. 간결하셔야 돼요. 마이 스토리가 너무 주구장창 길어지면은요, 기억이 안 되고 무엇을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포커스를 못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남의 마이 스토리는 솔직하고 간결하게 한 1분에서 3분 정도로 짧게 만드시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건강이 포커스인지 아니면 재정이 포커스인지 아니면 가족의 문제인지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꼭 첫 만남에서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커밍아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얘가 나를 왜 만났지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만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70%를 듣고 내가 30%를 말하지만 그 말하는 거 안에서 꼭 커밍아웃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가 이 일을 하는구나 이제 라는 결론을 들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은 첫 만남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만나서 내가 70% 얘기를 듣고 마이 스토리를 하고 내가 커밍아웃을 했는데도요. 두 번째 나를 절대 안 만나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만남할 때 꼭 회원가입을 시켜요. 커밍아웃을 꼭 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쿠팡 하듯이 내가 이렇게 유통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회원가입 한번 해줄래? 이 정도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남에 커밍아웃 했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회원가입 제가 만나서 해보니까요. 100에 100을 다 해주더라고요. 회원가입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났으니까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회원가입은 하나는 보는 앞에서 하시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이거를 통해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슬쩍 소비자 회원가입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8만 원 자동 주문을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8만 원 자동 주문을 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열에 한 명 정도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내가 편안하게 한번 초대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갈 때 우리 시스템 스케줄도 챙겨가야 되고 카탈로그도 챙겨가야 되고 제품도 챙겨가야 됩니다라는 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철떡같이 믿었던 30년 지기 친구여도요. 소비자 8만 원 자동 주문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초대까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미리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오시면 48시간 내 애프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요. 스폰서를 상담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를 이제 스폰서와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이 양식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건데요. 여기에 미팅 날짜 적으시고요.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70%의 경청 중에서 관심사 3개 키포인트를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 속에 꼭 너는 노후를 어떻게 대책하고 있니? 라는 질문들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노후를 대책하고 있는지 나는 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뭐 아니면 집에 무슨 빌딩이라도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키포인트를 적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건강 문제가 너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니? 건강검진 받아서 결과 어떻게 나왔어? 나는 주변에 보니까 요즘 이 나이에 약 먹고 있는 사람 많던데 너 혹시 요즘 새롭게 뭐 약 먹는 거 있니? 뭐 이런 질문들을 해서 이 사람의 건강 문제가 뭐인지를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적어두고 스폰서와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폰서랑 같이 가상의 맵을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소비자를 할 때 저는 소비자는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모시는 사람인 거죠. 소비자는. 그렇게 해서 10명의 소비자를 이렇게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비자 중에서 자동 주문을 하고 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애용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의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폰서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쁘게 그려보시는 거죠. 그 가상의 맵 그릴 때 정말 기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명단을 그리면서도 항상 미소를 띠면서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폰서와 가상의 맵을 그릴 때도 항상 그 사람을 미소를 내면서 제가 여기다 그래서 예쁘게 그려놨잖아요. 그 사람을 그리면서 예쁜 마음을 가지고 그려보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맵을 그릴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좀 우울하고 좀 약간 디프레션 될 때 저는 맵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만남 후에 우리가 아까 그런 내용들을 왜 적냐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70%를 듣는 거거든요. 그 듣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메나테크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죠. 나 요즘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 좀 해. 그러면 나도 주식 보면서 요즘 뭐 이렇게 요런 흐름들이 있어서 네 생각이 나서 내가 요거를 한번 캡처해 봤어 라고 보내주던가.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 검진하고 건강검진 했더니 요번에 뭐 담낭에 뭐 결석이 생겼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담낭의 결석이다라는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너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은 너에게 한번 보내주고자 해. 너 생각이 났어. 라는 거를 꼭 한번 문제에다가 그냥 틱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그래서 처음 만남에 그런 키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다.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다음번 만남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전화로 하든 톡으로 하든 안부 인사를 할 때 같이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성공자들의 윤택한 삶들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네가 이렇게 성공하면 참 좋겠다. 네가 지난번에 원하는 삶이 이랬던 것 같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이렇다고 하더라. 이런 거. 그리고 너의 컨디션은 어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와 많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만날 때 계속 스폰서 얘기를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긍정적이고 밝고 능동적인 스폰서의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하는 거죠. 그 스폰서의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내가 밝아지고 건강해진 모습들을 볼 때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건강해지고 밝아졌단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나의 스폰서를 만나고 싶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탁, 스파크가 튄 날 스폰서 이제 만남을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꾸준히 스폰서에게 후원자의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날짜가 정해지면 이렇게 메모리를 딱 해서 그 정보를 스폰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지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짠! 스폰서와의 만남이 됐어요. 너무 중요해요. 첫 만큼이나 중요한 게 스폰서와의 첫 만남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다 내가 챙겨서 나가셔야 돼요. 스폰서가 챙겨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준비해 가져야 될 것들을 다 챙기고 스폰서가 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제가 요거 챙겼는데요. 스폰서님 혹시 더 챙겨야 될 게 있을까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스폰서가 딱 만났을 때는 우리 그 스폰서님이 제가 초대한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 말에 끼거나 그러지 마시고
집중해서 대화 내용을, 저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구나를 갖다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우리 스폰서님이 초대를 하는지를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에 왜 초대를 하셔야 될까요? 스폰서가, 많은 스폰서님께서 2시간, 3시간 동안 저희랑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딱 하이라이트로 시스템에 초대를 하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초대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초대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처음에 오신 거잖아요. 저도 초대를 몇 번의 권유를 통해서 여기에 딱 오게 됐거든요. 내가 여러 번 만나고 하루에 여러 명을 한 6명, 7명을 만나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이 시스템에 오면 다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 화면에 보시면 너무 건강하고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우아한 분들이 다 모여서 이 건강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짠! HMD가 이끄는 성공 시스템이에요. 세일 미팅도 있고, 홈 미팅도 있고, 그리고 MBA도 있고, 지평독도 있고, 여러 성공 시스템이 있는데, 한 번, 두 번의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나 제가 이분을 어느 성공 시스템에 초대할 것인지를 집중해서 한번 탁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세일 미팅에, 홈 미팅에 먼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홈미팅에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관찰도 하고 얘기도 듣고 참 사람들이 밝고 건강하다.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참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 세상이 돌아가는 그 허접한 얘기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얘기들, 이런 것들 했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고 앞으로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를 계획하시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 다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번 만나서 전달해야 할 내용들이 한 번에 이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지렛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곳에 초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탁 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채널이 각기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성공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얘기들을, 자기의 성공 시스템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지만 나와 약간은 채널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만난 분들이 초대한 분이지만 나랑 조금은 채널이 다를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의 얘기에서 탁 핀이 꽂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 통해서 이분이 결단했어 라는 거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모시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초대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폰서와 제가 만나서 초대가 탁 됐어요. 그러면 초대하기 전까지 꾸준히 내가 또 정보를 전달해서 정말 초대하기 전날까지 이렇게 잘 초대장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앱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회원가입을 첫날 꼭 시키라. 그게 왜냐면 그 앱을 그날 전달을 하잖아요. 초대를 서명을 하게 되면 앱을 깔아주게끔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톡으로도 전해주고 프로모션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호하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맛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유효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성공자의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미리 맛배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사람한테 정말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보로 전달을 해주면서 자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다가 이렇게 다 심어 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내기를 탁 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그날 들어오기로 했지라고 하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자, 모판에서 잘 클 때로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 단계에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만남을 거절하듯이 초대를 해서 스폰서를 모시고 나갔는데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초대를 거절했다고 해서 뭐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죠. 먼저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시고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주 그 사람한테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부지런히 기다려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세 개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자상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히 기다리셔야 돼요. 친절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쵸?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그리고 자상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자상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 타이밍에서 이 거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울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제가 4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4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누구보다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친구고 만났을 때도 제품을 뭐 글리코 영양소부터 턱하니 주문을 해주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PD가 됐어 라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막 사진을 보내고 했을 때도 너무 잘 됐다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초대를 하는데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시스템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나를 응원해주고 하면서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래서 그래, 너는 5층 서울시내 한복판에 5층짜리 빌딩도 갖고 있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 북촌에 그 빌라도 아주 좋은 빌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연립 빌라 말고 빌라, 좋은 빌라, 이렇게 그 관리인 있는 빌라에서 살고 남편도 의사고 너는 교수니까 그래. 너는 이 사업 할 마음이 없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두고 후회를 해요. 왜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친구가 저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55세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아들, 딸이 2명이나 있어요. 너무 바빠요. 나이 55살에 초등학생 2명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곳에 내가 너무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올 수가 없어. 그게 거절의 이유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경아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 뒤지는데, 죄송합니다. 바빠 죽겠는 내가 왜 나를 밥을 먹자 하지? 라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나 다른 네트워크 하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그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쥐가 났어요. 머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쥐가 쫙 나면서 내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이 표정 관리하느라고 누구보다도 저를 응원했던 친구, 40년 친구가 나 다른 네트워크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너가 네트워크를 하기로 결정한 게 나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던 그 5층짜리 상가 있잖아. 거기가 재개발이 됐어.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빌딩이 없어지게 됐어. 그래서 남편이랑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65세 이후에 남편도 더 이상 의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도 교수 생활을 안 하고 싶은데 상가가 없어진 거예요. 저도 그 상가가 없어질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친구가 맨날 뭐 네트워크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제가 PD가 된 모습도 봤잖아요. 남편도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 남편이 자기 후배가 다른 네트워크를 하면서 의사를 했대요. 그 8년 동안이나 네트워크를 했던 그 친구를 와이프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한번 해봐라. 그럼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8년 동안 네트워크를 해서 나름 성공자인 그 후배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사업하자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런 타이밍이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상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월 달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한 4일 정도, 우울 탔어요. 근데 그 우울이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나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고, 절대 사업할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도 꾸준히 사업의 가치를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친구가 그 상가가 그렇게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꾸준히 사업의 가치를 얘기를 했다면, 남편이 그렇게 이 사람하고 한번 해봐봐라고 했을 때 적어도 몇 번 갈등은 더 하고 나를 또 만나보지 않았을까. 내가 게을렀다. 내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사업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한테도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꾸준히 반복해서 얘기하시라는 거를 제가 목 놓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부지런하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꾸준히 말씀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초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초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5분 내지 10분 전에 오셔서 화면을 켜고 참가하도록 꼭 안내해 주셔야 돼요. 화면을 켜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 우아한 시스템에 무아한 모습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첫 번째, 화면을 켠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분이 어떤 강사분이다라는 프로모션을 미리 전달을 해주시고요. 강의 후에 애프터 타임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모여서 얘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 하면서 소감 발표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료가 되면 초대가 끝난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중 강의에 참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지렛대의 가치를 경험으로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의 경험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질문만 하면 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처음엔 불편해해요. 나는 이러했었는데, 나는 처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걸 받았었는데, 너는 어땠니? 라고 한번 물어봐주면 훨씬 말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나가서 꼭 종료하고 난 다음에, 애프터 말고 꼭 따로 전화를 하거나 다시 1대1 줌을 열어서 얘기를 꼭 둘이서 한번 해보셔요. 내가 오늘 요 강의에서 나는 요 부분이 참 그랬는데 그때 네가 요 부분에 관심이 참 많다 그랬었는데 어땠었니? 라고 그 사람의 마음속의 얘기들을 편하게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꼭 적어두시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그 다음에 짜잔! 여러분, 요 그림 보니까 너무 기분 좋으시죠? 시스템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도 듣지만요, 우리의 모습도 다 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데 어떤 모습들일까? 참 이 사람들 밝게 웃고 건강한 모습이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 얼굴에 포함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과 명단 속에서 초대가 되었을 때 시스템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파트너가 다른 라인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밝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 정말 이 HMD 그룹이라는 곳에서 같은 모습으로 있고 싶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시너지를 내서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함께 하면 더 많이. 여러분 감사합니다.